누구나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 에린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브레인 알렉스님을 모시고 토크살롱 트렌드 썰을 시작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곧 다가올 세계 여성의회를 맞이하여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대표적인 연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가오는 3월 8일이 유엔에서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그럼 여성의 날은 언제, 어떻게 지정이 되었나요? 우선 190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시 미국은 1860년대 남북전쟁을 겪고 이후 1920년대까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흑인들은 여전히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제2계급 정도가 된 거죠. 더불어 유럽 등에서는 이 시기에 대략 한 2,7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막 몰려들게 되었고요. 이들은 당연히 저렴한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여성 노동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흑인, 그리고 이민자, 그리고 여성까지 저렴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급격한 산업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미국이 그렇게 잘 살기 시작한 거군요. 이렇게 노동력이 풍부해졌지만 노동 환경은 거기에 대비해선 매우 아름답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작게는 12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까지 쉼없이 일을 했어야 했었고요.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휴식 환경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고 사실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즈음이었던 1908년 3월 뉴욕의 한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에서는 약 146명의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런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시 여성들이 이에 대한 저항으로 약 15,000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잘라. Roses, bread and roses. 저도 그 구호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빵과 장미는 어떤 걸 의미하죠? 여기서 빵은 생존권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공평한 근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이것은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에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뭔가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권리,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당시만 해도 흑인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여성에게는 없었거든요. 놀랍지 않나요? 당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도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해방된 흑인에게는 참정권이 있었던 반면 여성들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이나 투표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1900년대 초반의 일이거든요. 참정권이 없다는 건 스스로에게 불합리한 점을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이 스스로 나와서 나서야겠다는 운동을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근로여건 개선과 그리고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급속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항쟁이라든지 투쟁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가 됐었죠. 이후에 세계 유엔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을 했고요. 이후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처음에 항쟁에서부터 여성의 날 지정까지 70년이나 걸린 셈이네요. 그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땀과 피 그리고 희생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멋진 여성 연사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의 날 기념으로 여성 연사분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각자 자기 분야의 최전선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펼치고 있는 3명의 여성 연사를 소개해드리려고자 합니다. 우선 넷플릭스의 젠더와 사회적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는 포용성 부분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미셸 킹입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젠더 관련 전문 부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셸 킹은 현재 더 픽스라는 책의 저자이며 다양한 미디어에서 젠더와 포용성과 관련된 아티클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업무 이외에도 유엔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업, 그리고 UN 워먼 등 국제사회에서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셸 킹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실현하는 데 크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셸 킹의 업적과 면모 때문에 저희가 2020년에 개최했던 콘텐츠 인사이트 연사로 미셸 킹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의 굉장히 걸크러쉬한 모습 그리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매우 화제가 되었고 또 인기도 굉장히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연사는 누구실까요? 이분은 그야말로 모험가이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밟지 않았던 깊은 바다 시면을 직접 밟은 가장 뛰어난 해양 생태학자인 실비아 얼입니다. 실비아 월 1935년생이세요. 만으로 따지면 거의 86세신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실비아 얼은 인류 최초로 바다 및 381m를 잠수를 했고요. 그녀의 잠수 시간은 약 6,000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 기록된 최초의 여성 수석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타임지에서는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 지구를 위한 첫 영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미션 블루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블루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션 블루는 사람들에게 해양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미션 블루에서 호프 스팟이라고 지역을 좀 지정을 하는데요. 이 보호 지역에 대한 접근 그리고 지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현재 해양보호 지역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약 200여 개 이상의 해양보호 단체들로 지금 이 미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비아 얼과 미션 블루의 활약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비아 얼은 또한 당차고 도전적인 여성이기도 합니다. 해양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의 연세를 좀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창 그녀가 연구를 진행하던 30대, 40대에서는 연구진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죠. 해양이라 배를 타고 대양 한가운데로 파견할 때도 유일한 홍일점이었던 부분이 전혀 그녀를 위축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거리낌 없이 그녀는 잠수함을 타고 잠수를 하거나 여성 과학자들로만 팀을 이루어서 임무를 훌륭하게 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연사는 누구신가요? 네, 실비아 얼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영 제너레이션입니다. 영국에서 생리 빈곤 해방 운동인 프리 피리어드를 이끌고 있는 아미카 조지입니다. 와, 이분은 또 1999년생이에요. 올해로 만 22세인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게 되었나요? 1917년 12월 20일 10대 소년 한 2,000명 정도가 영국 런던의 한 복판에서 빨간 옷을 맞춰 입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영국 소녀 10명 중에 1명이 생리대를 살 수 없다. 생리대는 사치가 아니다. 무상급식 대상자에게 무상 생리대를. 이게 약 5년 전 일인데요. 이 시위를 움직인 사람이 바로 당시에 17살인 소녀 아미카 조지입니다. 와, 17살이요?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죠. 본인은 17살에 뭐 하셨어요? 전 울면서 야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영국 신문에 의하면요. 한 해 약 13만 7천 명 정도의 영국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서 학교에 결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충격을 받은 아미카와 친구들은 함께 프리피어리어스라는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SNS에 생리 빈곤에 대해서 알리고 무상 생리대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거죠. 2017년 12월에는 약 2,000명이 참가한 시위를 실제로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그 후 2년 후에 영국 정부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월경용품에 부과하던 탐폰세도 폐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혹은 자신 또래의 문제를 주위와 연대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거죠. 정말 똑소리 나는 여성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깔창 생리대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켰는데요. 아미카 조지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앞장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오늘 3명의 멋진 연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포용성을 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의 목소리도 무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 같다는 것에서 오는 동질성보다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다양성이 더 큰 빛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권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분야에서 빵과 장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렌드세터가 되기 위한 서울 스피커스 뷰로 토크살롱. 세계적 이슈를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격주로 보내드리는 토크살롱 뉴스레터도 꼭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